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있는 여자예요. 최근에는 이혼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겪여서 집은 제 거라서 유지가 됐지만 딸아이가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네요. 아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딸아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 텐데 말이죠. 아이한테 미안함을 뒤로 숨기고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취업을 하고 늦게 결혼한 상당히 늦깎이였어요. 늦깎이 기준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변에서 슬슬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압박을 하더라고요. 여자로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말들 하잖아요. 반드시 결혼을 해라 라고 말이죠. 지금은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지만 여전히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대학교 때부터 수업 듣고 알바하고 그래서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취업해도 회사에 뼈를 묻겠다며 열심히 일하고 그러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며 바쁘게 보냈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슬슬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도 거의 없는 제가 애인이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사촌 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기한테 아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상당히 늦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평생 동안 가는 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지 못해서 덜컥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이 늙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름 잘생기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친절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때 신중히 했어야 했어요.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은 솔직히 나지도 않아요. 워낙에 빠르게 또 바쁘게 보내고 그래서 남는 게 없는데 그때 많이 싸웠던 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였어인지 몰라도 결혼하고 신혼 때는 그닥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남들은 사이 좋은 신혼 때 막 여행 가고 서로 애교 부리고 막 서로 좋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각방을 쓰고 그냥 남남이었거든요.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죠. 정말이지 남들 보면 신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도 거기서 남편 사이에 딸을 낳은 건 기적 같네요. 정말이지 대화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딸만 유치원에 보내거나 친가나 외가에 보내면 진짜 각자 따로 놀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주부니까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하고 나갔죠. 그래서 늘 친구랑 수다를 떨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자주 만나는 저를 보고는 결혼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부터 해서 요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냐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너는 애도 있는데 남편은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왜 그래? 네, 참 이상한 거죠. 보통 그래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나름 부부간에 친분이 있고 서로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늘 야근에 주말 근무를 하고 가족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죠. 저도 애를 키우다가 너무 지루해서 친구랑 자주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건 부부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진짜 저는 남편 덕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외롭고 힘들거나 임신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도 옆에 남편이 없어서 많이 서러웠죠. 그 덕에 부부싸움이 자주 났었죠. 언제는 내가 임신했을 때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당신은 그때 일한다느니 하면서 옆에 있어주지 않았잖아. 심지어 내가 입덧이 심할 때 사주지도 않고 내가 왜 당신과 결혼을 한 건데 네가 원해서 강제로 밀어붙인 거잖아.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하며 부부싸움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정말이지 너무나도 피곤하고 나중에 애한테도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어디 모임이나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자주 있었죠. 진짜 일, 친구, 모임 이 순으로 가면서 저하고 얼굴을 볼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대체 왜 그러느냐며 그게 결혼이냐고 뭐라 하기도 하셨죠. 정말로 제가 결혼을 신중히 하라는 게 이거예요. 잘못하면 평생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서 참 고통스러워요. 진짜 자식이 성인이 돼서 독립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혼을 하자는 황혼 이혼이 왜 늘어나는지 보면 아시잖아요. 그나마 우리 부부는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어느 날 유치원이 쉬고 딸하고 집에 있는데 한 아이 엄마가 그래도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는 게 어떠겠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딸을 보내면서 같은 유치원에 자식을 보내는 엄마들끼리도 모임이 만들어졌죠. 서로 주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랬죠. 이번에는 아이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공교롭게도 남편도 모임 여행 때문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는 남편이 집에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딸과 데리고 계곡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물에서 재미있게 놀고 엄마들끼리 수다 떨고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모임에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산에 삼겹살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가져와서 먹고 있으니 정말 꼴불견이었죠. 그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그 모임이 해산할 때쯤 조용해지면서 다행이다 라고 이제 조용하겠거니 하는데 저 숲속 어딘가에 웬 남녀가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엄마들은 설마 하며 지켜보는데 글쎄 애들 앞에서 무슨 짓인지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머나 세상에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차로 데리고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딸아이를 데리고 아무데도 보지 말라고 하고 차 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 숲속에서 부둥켜 안고 있는 남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네, 남편 놈이었어요. 신혼 때부터 각방을 쓰고 그래서 많이 외로웠던지 그렇게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엄마들이 있어도 이성을 잃어서 결국은 그 숲속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더니 당황하며 옷도 못 챙기고 여자를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겨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여자를 잡아서 왜 남편과 무슨 짓을 하느냐며 마구 때렸고 하마터면 엄마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칠 뻔했죠. 그 상간녀는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을 빌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는 안 가고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고 부모님은 시부모님한테 가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대판 싸우고 말았죠. 그 일 이후로 시댁에서도 남편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게 되면서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안 그래도 각방 쓰는 처지에서 각 집을 쓰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막상 이혼을 한다니까 남편이 그래도 애한테는 너무 미안하지 않냐고 하는데 어디 자기 애 앞에서 그 짓을 벌인 주제에 애한테 미안?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빗자루로 때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엔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지금은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결혼하면서 주부로 살아서 이제 다시 직장으로 들어갈 때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애로 인해 회사 그만둔 사람이 다시 복귀할 때는 정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차근차근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사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도 취직 준비하며 싱글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다들 결혼 조심히 생각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